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KBS 스튜디오의 천일야와 쾌얽힌 야한 이야기, KBS 아나운서 이계진 충격 방송 비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 오늘은 16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여류소설가 황순원의 소나기가 생각납니다. 웃자, 웃으며 살자, 가능하면 좋게, 즐겁게 생각하며 웃고 살자. 이 글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희한한 사건들, 묘한 사연들, 우스운 표현들, 생각하지도 못한 실수들, 본의 아닌 오발들,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들, 속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잘한 일이나 장한 일보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웃기에 좋다. 그렇지만 남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조심스럽기 짝이 없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바탕 웃어본다는 것도 자칫 남의 마음을 상할 수 있어 퍽 조심스럽다. 그래서 오해가 있을성 싶은 것이나 굳이 필요 없는 실명은 구체적으로 쓰지 않는 방법으로 예를 갖추려 노력한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본 배려다. 그러나 그릇이 커서 충분히 사귈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일부러 이름을 밝히기도 했다. 다행히 지금까지 한 건의 가벼운 유감을 전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직접 읽지 않고 한 입 건너서 잘못 전해들은 탓인 듯 했다. 그래도 죄송스러웠다. 악의 없는 지필임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그냥 웃으며 읽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이번에는 자칫 무지의 폭로나 비난 같은 인상을 줄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다. 그러나 필자의 지식교양 수준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한다. 세상 일의 극히 일부분을 알면서 모두 아는 척하고 있을 뿐이니까. 돌멩이가 맞는 표기인데 돌멩이인 줄 알고 있었고, 째째하다가 맞는 표기인데 째째하다가 맞는 표기인 줄로 잘못 알고 있다가 바로 고쳐 알게 된 것이 얼마 안 되는 정도니까 남의 실수는 곧 나의 실수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실수는 어떤 면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를 통해서 실수를 엄격하게 지적하는 것은 더욱 웃음을 자아내기 위한 의도일 뿐이다. 그냥 웃자. 너무 심각하게 따지지 말고 웃자. 대중의 사랑을 받거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실수니까 더욱 신이 나고 재미가 있고 쾌감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치 하느님이 오줌을 싼 것 같이. 언젠가 세계 정상들의 웃지 못할 실수들을 실은 신문 기사를 보고 대굴대굴 구를 정도로 웃은 적이 있다. 서독의 대통령이 인도의 대통령을 영접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마음속으로 잔뜩 연습하고 준비했던 안녕하십니까를 한다는 것이 그만 오발이 돼서 상대편을 덥석 끌어안으며 당신 누구십니까를 외쳤다는 것이다. 어찌된 영문일까를 생각해 보니 영어로 How are you 한다는 것이 Who are you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가능했다. 진짜 어쨌는지는 알 수 없다. 서독의 콜수상은 또 얼마나 놀림감이었나. 콜수상을 대상으로 한 농담 시리즈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 콜수상이 지금 독일 통일의 주역으로 세계에 빛나고 있지 않는가. 20년 전 현재의 기준으로. 인기가 있고 중후한 인격이 있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그를 대상으로 한 우스개와 실수는 그를 더욱 빛낼 수 있다는 역설적 증거다. 서론이 길었다. 이것도 모자라는 짓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하는 말이 있다. 참 좋은 말이다. 방송에서는 그 말이 더더욱 들어맞는 때가 많다. 방송에서 들려오는 그 많은 실수와 오류들은 좀 더 잘해보려다가 의욕이 넘쳐서 저지르는 실수나 오류인 경우도 있고 정말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도 있으며 때로는 아는 척 좀 하려다가 저지르는 실수 또는 순진에 빠져서 저지르는 실수도 있다.
방송에서 진행자, 아나운서, 기자, MC, DJ 등 출연자가 자기 몫을 제대로 하기란 참으로 힘들다는 생각이다. 어둑한 시절에는 그냥 지나쳐 버리기도 하고 그것이 실수인지 아닌지 잘한 말인지 잘못한 말인지도 모르고 넘어갔지만 요즘처럼 감시와 감청에 눈과 귀가 많고 시청취자의 수준이 높으며 수신기, TV, 라디오가 엄청나게 보급된 상황에서는 그냥 넘어가기 힘든 일이다. 열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즉각 고발된다. 일종의 소비자 고발이다. 그 고발에 의해서 상품, 프로그램의 질은 좋아진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필자가 라디오를 즐겨 듣던 중학교 시절의 일로 퀴즈 프로그램이었다. 사회는 아주 지적인 아나운서가 맡았다. 자, 다음에 들려드리는 곡은 무슨 민요일까요? 흥겨운가락이 흐른다. 석탄 백탄 타는데 검은 연기만 펄펄 나고요. 요 내 가슴 타는데 연기도 김도 안 나누나. 스탑! 네, A 마이크 말씀하세요. 사발가. 네, 사발가요? 사발가라. 세상에 그런 미녀도 있습니까? 방청객들의 웃음소리는 라디오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였고 A 마이크의 출연자는 펑 무한을 당했다. 정답은 경기 민요였다. 그러나 그 경기 민요의 곡목은 사발가가 분명히 맞는 것이었다. 한일합방 당시 결의의 울분을 토로한 서울 근교에서 발생한 민요라고 사전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출연자의 말을 간단히 무질러 버린 것이다. 출연자는 얼마나 바보가 됐으며 억울한 일인가. 다 잘나가다가 사발가 때문에 망신이었다. 역시 퀴즈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 아물아물 헷갈리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다. 스탑! 네, 정답을 아시겠습니까? 파스칼의 명상록입니다. 명상록 아닌데요. 파스칼의 팡세가 맞습니다. 팡세는 프랑스 말로 명상록이라는 뜻이다. 그 아나운서는 S대학교 출신의 엘리트였지만 프랑스 말은 전혀 모르고 있었겠지. 필자도 프랑스 말은 모르니까. 어느 날 방송을 듣다 보니 기절할 이야기가 들려온다. 생방송을 하던 중에 비가 막 쏟아진 모양이다. 방송 진행자가 생생한 멘트를 넣는데 그만 오발탄을 쏴버렸다. 네, 지금 스튜디오 창밖에는 소나기가 마구 쏟아지고 있군요. 여류소설가 황순원의 소나기가 생각납니다. 그냥 황순원의 소나기라고만 했으면 100점 맞고 거스름돈까지 받는 건데 괜스레 여류라는 말을 더 넣어 망신만 당한 것이다. 소나기라는 작품을 분명히 읽어보긴 했겠지만 작가 황순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보지 않았던 것이겠지. 이름을 보아하니 그저 여자겠거니. 어느 드라마에서 있었던 일이다. 무심히 들어넘기면 전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엄청난 오류를 범한 것이다. 누구라면 다 알 얼굴이 아주 잘생긴 여자 탤런트의 대사다. 그까짓 거 두루마리 잘라서 넉가래 만들기 아니야? 세상에 인간문화재감이다. 두루마리를 잘라서 넉가래를 만들다니 얼마나 신기한 재주를 가졌단 말인가. 사실은 아주 하기 쉬운 일을 비유해서 하는 말로 속담에 이르기를 도투마리 잘라 넉가래라고 한다. 그런데 도투마리를 두루마리라고 한 것이다. 도투마리는 배틀의 한 부속품으로 가운데를 뚝 자르기만 하면 두 개의 넉가래가 되도록 생겼으며 두루마리는 우리가 늘 사용하는 화장지 두루마리처럼 돌돌 말아서 만든 뭉치다. 그래도 어쨌든 마리는 말이니까. 그런데 그 탤런트는 어쩌면 억울할지도 모른다. 극본을 쓴 사람이나 대본을 만들기 위해 타자를 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수 있는 법이라서 약간은 책임이 덜어질 수도 있었다. 그래도 그렇지. 미인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가끔 방송에서 에그머니나 식의 실수를 하는 일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지만 그들과는 달리 미인이기 때문에 돋보이기 때문에 그 실수는 더욱 크게 보이고 그래서 그 한 번의 실수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다. 속상한 일이다. 한때 미녀의 표본처럼 군림하던 영화배우 엘모 씨. 인기가 좋다 보니 여기저기 수많은 행사장에 초대되는 등 바빴다.
어느 날 프로야구 선수들을 위한 축제인 시상식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수상자를 호명하는데 김재박 선수를 호명한다는 것이 김재전이라고 소리쳐서 전국 방송망을 통해 망신을 생중계로 당했던 적이 있다. 그것도 화려하게. 한창 오르던 인기에 오점을 남기는 뼈아픈 실수였다. 프로야구를 즐기지 않으면 그런 선수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김재박 선수는 너무나 유명했던 점이 안타까웠다. 도로왕 김재박은 남의 인기도 훔쳤다. 그건 한자로 씌어 있으니까 그랬다고 치자. 한글 모르는 사람이 어디 그렇게 흔할까만 한글로 쓴 시청자 엽서의 주소를 잘못 읽어서 실수와 망신을 당한 영화배우 지모 씨의 경우는 정말 어처구니 없이 재미있었다. 오래전의 일이다. 세모세목은 세모면 네야리를 읽는데 야자를 잘못 읽어 세모세목은 세모세모면 네 하고는 오케이리라고 읽어 사천만을 웃겼다. 야자를 필기체로 쓰면 오케이처럼 보인다. 그 후에도 그의 미모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었다. 화제를 몰고 다니던 탤런트이자 배우인 미모의 제이모 씨가 어떤 토크 프로그램의 사회를 볼 때다. 복식 전문가 S모 교수와 몇백 년 전 옛 무덤에서 나온 옷가지를 보며 대담을 하고 있었다. S 교수가 무덤에서 나온 옷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마치 그분의 땀 냄새가 나는 듯하다고 했더니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질문을 던졌다.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환상적인 질문이었다. 선생님께서는 그 옷의 주인공을 만나보셨습니까? 샥씨, 지금 매라고 했지? 안타깝지만 생방송이라서 어찌해볼 수가 없었다.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나라와 사회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방송인의 목격건과 가청권 내에서 저지른 실수들을 모아보겠다. 이 내용들은 하마터면 방송을 통해서 공개될 뻔했던 이야기와 방송국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입이 비교적 무거운 현장 남자들이 들려준 것들이다. 녹화나 생방송 등 힘겨운 업무를 수행하다 쉬는 시간에 모여 앉아 가가대소하며 털어놓은 이야기들이다. 순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다. 옛날에, 아득한 옛날은 아니다. 어느 서슬퍼런 치안 책임자 앞에서 요즘 인플레 때문에 걱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 인플레 당장 잡아들여! 하고 소리쳤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주 거짓말은 아니고 조금 보탠 듯하다. 지어낸 이야기도 있겠지만 정치 지도자의 평균적 특징 중에는 그런 면도 있다. 목민심서를 늘 가까이 두고 읽는다는 어느 높은 분 빚내기 홍보 전략이 있었다. 우리는 그 목민심서의 내용을 생각해보며 참으로 훌륭한 발상이라고 생각했다. 목민심서의 내용대로 정치를 잘하고 청렴하며 항상 백성의 생활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다면 그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 뜻을 잘 헤아렸음인지 도하의 신문과 방송들은 그것을 화제로 삼았다. 사실은 다 함께 홍보성 나발을 분 것이다. 그러나 본질과는 달리 높은 분의 독서 경향과 질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감동이 있었을 것이며 덕분에 목민심서는 시중 서점에서 심심치 않게 팔렸을 것이다. 특히 고급 공무원들은 질세라 서로 앞다퉈 읽었을지도 모를 일.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하는 고관들도 실수는 있는 법인가 보다. 콜수상 농담 시리즈 작가들의 흉내인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가기는 하지만 광섬유가 국내에서 개발됐을 때의 일이라고 한다. 높은 분들을 모시고 관계자의 브리핑이 있었다. 이 실언이야말로 앞불사다. 이 광섬유는 세계에서 몇 번째로 개발됐으며 이는 우리의 과학 수준이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이 광섬유의 개발로 어쩌고 어째서 중략. 이 광섬유의 특징은 어떻고 어때서. 달달 떨며 설명을 하는 사이에 높은 분은 콜콜 잠이 들어 버렸다. 사실 재미없는 브리핑이 아니겠는가? 그래도 관계자는 계속 브리핑을 해야 했고 높은 분을 깨울 수도 없는 처지였다. 드디어 브리핑이 끝났다. 끝나는 브리핑에 맞추기라도 한 듯 부스스 높은 분도 잠을 깼다. 묘한 일이다. 버스에서 졸다가도 내릴 정류장쯤에서 깨는 것과 같은 이치인가 보다.
이상으로 광섬유 개발에 관한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높은 분은 자리를 떠나며 한마디 남겼다고 한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 광섬유의 개발로 앞으로 우리나라 섬유 산업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으악! 참 재미있는 분부시다. 브리핑할 때 콜콜 주무시고는 엉뚱한 말씀을 하고 가시니 연락에 설명할 때 입에 물었던 거품은 어쩌란 말인가. 광섬유와 섬유 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사건이다. 또 한 분의 고관의 이야기다. 부동산 투기는 항상 사회 문제가 되었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졸부가 생기고 사치성 산업이 번성하고 물가가 치솟고 과소비가 문제로 대두된다.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다. 그때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소리 높이 외치는 정치인들이 있다. 언제부터인가 가장 확실한 부동산 투기 근절책으로 토지 공개념이 좋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방송과 신문은 토지 공개념의 장단점에 대해 외국의 예를 들어가며 설명을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호언장담한다. 그때마다 서민들은 기대에 차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투기 억제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관들의 중대 회의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어느 높은 분의 기막힌 고백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내가 한번 물어본다 하다가 말이야, 도대체 그게 뭐야? 에그머니나 이거 졸도할 일이 아닌감? 솔직해서 좋긴 하다. 한바탕 웃자. 토지 공개념 이제는 알고 계시겠지? 국회 청문회 생중계는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도 해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하게도 해주었다. 오공의 비리를 낱낱이 돌추어 한바탕 소리를 지르고 따지는 모습을 보고 나면 후련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기실은 지극히 한국적인 스타일의 청문회일 뿐이며 따지고 덤비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의 모습에서 실망감도 많이 느꼈다는 게 중론이었다. 우리의 선량들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회의적 소리도 높았다. 그런데 가끔 그 선량들의 실체가 방송을 통해서 직접 보여지기도 하고 원내에서의 발언이 기자들의 입을 통해 소문으로 퍼져서 화제가 되기도 한다. 어느 날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방송 토론 때문에 방송국에 나왔다가 방송 시작 전에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증폭돼서 방송 스태프들의 귀에 걸렸다. 아니, 요새 실정법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언제 그 실정법을 통과시켰지? 우헤헤헤, 참으로 웃겼다. 실정법이란 현실적으로 정립된 법으로 입법기관의 입법작용이나 사회적 관습 또는 법원의 판례 등의 경험적, 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법을 말한다. 이번에는 꽤 높은 선량한 분의 뼈아픈 실패담의 뒷이야기 하나를 해보자. 여러 해 전에 모 의원이 이재민을 나재민이라고 말해서 크게 망신살이 뻗친 일이 있었다. 나와 이가 비슷한 데서 생긴 실수긴 하지만 방송에서 그렇게도 이재민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들려오는 뒷이야기는 비서들이 한글로 그렇게 써준 것이라서 그냥 읽었다는데 글쎄 누구든 억울한 적이 있긴 있겠지. 그 이후 이재민을 나재민이라고 할 사람이 없게 됐으니 국민교육 차원에서 위협을 세운 것이나 다름없다. 누구든 남의 원고는 바로 써주고 제대로 인쇄되도록 신경 써야 한다. 중국 옆에 붙어서 살아온 것도 죄라면 죄겠다. 방송국에서는 안 그랬나? 예춘호 의원을 병춘호 의원이라고 해서 두고두고 화제였던 것을 이름 잘못 부르는 것이 꼭 한자 때문만은 아니다. 새까만 얼굴의 국빈인 아프리카 가봉의 봉고 대통령이 왔다 갔을 때였다. 그 나라가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때인지라 나라 이름과 대통령 이름이 헛갈렸다. 가봉의 봉고냐, 봉고의 가봉이냐로 혼란이 일었던 것이다. 봉고 자동차가 나오기 전의 일이다. 뿌리에 나왔던 주인공이 킨타쿤테냐, 쿤타킨테냐 하며 따지던 사람도 있었고 약물 복용으로 화제가 됐던 벤 존슨은 존슨 벤, 벤슨 존 벤슨으로 헛갈려 모두 헛가울리우스가 된 일이 있는데 참 많은 사람이 적어도 한두 번은 오바라고 넘어갔으리라. 방송국의 목줄을 쥐고 있던 모 부처의 모 장관은 풍모와는 달리 이상한 실언을 많이 한 분으로 유명하다. 혁명정부 이후의 이야기다.
장관께서 어느 날 남산방송국 아나운서실을 방문했다. 장관의 내방으로 아나운서들은 긴장했다. 낯익은 얼굴과 목소리의 주인공들을 만나 격려와 훈계와 훈시의 말씀을 했고 당신의 견해도 한마디 피력했다. 앞으로 말입니다. 방송인들도 전문화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들도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하는데 뉴스면 뉴스, 중계방송도 축구면 축구, 저 농구면 농구, 배구면 배구, 저거 뭡니까? 아이스케키면 아이스케키 이런 식으로 전문화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스케키? 좋지요. 장관께서는 아이스하키를 그렇게 기발하게 말씀하신 거였다. 그 장관께서는 방송국을 심심찮게 찾아왔던 모양이다. 어느 날 국내 정세가 어수선한 가운데 또 방송국에 들러 임원들을 모아놓고 일장 훈시를 했다. 지금 국내외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해에서 일어난 이때 가까이 앉아있던 한 임원이 낮은 목소리로 그분의 뜻을 헤아려 귀띔을 해드렸다. 그래, 그 플레이볼 호 문제 때문에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장관님의 플레이볼 호 사건은 한동안 심심찮은 입방아거리였다고 한다. 플레이볼 호 사건은 시사에 밝은 분들이라면 기억할 것이다. 북한에 납포됐던 미국 군함 푸에블로 사건이었다. 또 하나 방송가에 떠돌던 코미디 한 토막을 보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전통식 건축물을 지으면 지붕을 제외한 부분에 단청 채색 대신 심플하게 계란색을 칠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 대통령 내외가 좋아하는 색이라는 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큼직큼직한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도색은 도시 미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단위기관장의 결정에 따르는 경우가 관례처럼 됐던 때가 있었다. 서울 시내 모처에 고가다리를 만들어 놓고 도색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 시장님, 그 고가다리에는 무슨 색을 칠하면 좋겠습니까? 핑크색이 어때요? 좋겠습니다. 핑크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얼마 후 도색 작업이 끝나고 시장을 모시고 현장 확인을 했다. 그런데 고가다리의 도색은 어떻게 된 일인지 보라색으로 칠이 돼 있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분부대로 했습니다. 아주 좋군. 아무 뒤탈이 없었다. 물론 그 고가다리 위로 차가 싱싱 다니는 데는 더욱이 아무 지장이 없었다. 핑크면 어떻고 보라면 어떠랴. 좋다면 좋은 것이지. 그러나 핑크가 보라로 둔갑했는데도 두 사람은 왜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그거 참 코미디 같은 구석이 있다. 그러고 보니 말도 바로 하기 힘들고 세상 물정 제대로 파악하고 살기도 퍽 힘들다는 생각이다. 더군다나 대중의 시선과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다. 몇백만, 몇천만을 상대로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하는 우리 아나운서들도 그래서 어려운 직업이다. 실수 안 하려고, 실수 적게 하려고 늘 조바심하며 준비하고 대비한다. 정말로 그러고 보니 국회에서 비모 의원이 발언했다는 아나운서들 중에는 하루 종일 15분 뉴스만 하고도 봉급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하는 말이 생각난다. 그때 우리 아나운서들은 분함을 새기고 웃으면서 말했다. 자기는 1년에 겨우 5분 정도 발언할까 말까 하면서. 물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을 전부인 줄 안다는 뜻이다.